저녁형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퇴근 후 3시간. 책은 좀 오래된 책이에요. 요즘에 계속 최근 책들을 했는데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이고 2003년도에 만들어진 일본 작가가 쓴 책입니다. 시간관리의 대가 니시무라 아키라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생 재구축이라는 관점에서 퇴근 후 3시간 만에 3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간론을 알려준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자기 개발과 인생 재구축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세한 방법을 보여준다. 쇼 서머리. 바쁜 현대인들은 야근, 긴 출퇴근 시간 등으로 여가 생활을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이 책은 여유를 갖고 찾아보면 하루에 3시간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상을 전환하면 자투리 시간 활용이 인생을 바꾸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생 재구축이란 관점을 통해 퇴근 후 3시간 만에 3시간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시간론을 소개하며 그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며 자기 개발과 인생 재구축을 향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말한다. 시간 활용에 관한 책들은 좀 오래된 책들도 상관이 없죠. 얼마 전에 퇴근 후 2시간이라는 책을 같이 보긴 했는데 그 책은 어쨌든 요약본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인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은 어떨지 한번 보죠. 목차는 왜 퇴근 후 3시간인가? 새로운 3시간의 발견, 인생을 바꾸는 퇴근 후 3시간.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주말을 보내는 3시간, 퇴근 후 3시간 성공 전략 21가지. 이렇게 차례가 되어 있네요. 네, 1. 왜 퇴근 후 3시간인가? 인생을 바꾸는 최대 자원은 시간.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당신의 최대 무기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시간이라고 대답한다. 부모에게 지위나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몰라도 지극히 보통 사람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최대 주제이다. 하루 9시간은 회사에 건네주고 월급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시간을 운영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9시간의 밀도에 주목해야 한다. 점심시간 포함하면 9시간이죠. 9 to 6로 보면 9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주의가 미치면 곧바로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퇴근 후의 시간인 15시간도 능률적으로 사용한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공부를 하고 출퇴근 시간에도 책을 읽으며 의미 있게 보낼 것이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시간마다 그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어감으로써 생각보다 빨리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시간을 저축하는 새로운 발상. 20대에서 30대 초반에 걸쳐 지방에서 근무할 무렵 나는 어떻게든 도쿄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규수의 각 현에 있는 NHK에 배속된 일반직 아나운서 가운데 도쿄로 발령이 나는 사람은 1년에 1명 정도밖에 없었고 경쟁률은 무려 80대 1이나 되었다. 나는 미야자키에서 4년을 보냈으나 정근은 없었다. 5년째에는 도쿄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다림으로 지난 1년은 마치 10년처럼 길고 괴롭게 느껴졌다. 한 달에도 몇 번이나 도쿄 쪽을 향해 도쿄에 가고야 말겠어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1년 동안 나는 하루에 3차례 이른 아침에 점심시간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난 뒤 가까운 수영클럽에 가서 수영을 했다. 몸을 단련시키자 조만간 도쿄에 가게 되면 힘든 업무를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 타이르며 체력을 비축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리고 퇴근 후 시간을 내어 신문이나 잡지를 스크랩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제안서를 계속 작성했다. 이듬해 나는 도쿄로 올라가게 되었고 이때 쌓은 체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순조롭게 달성해 나갔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시간을 저축한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을 은행에 저축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쓴다. 시간도 이와 같다. 현재는 별 볼 일 없어도 결국에는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올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남아도는 시간을 이용해 그때를 대비해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간 저축이다. 여기서 말하는 퇴근 후 3시간은 장래를 위한 투자로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적극적인 시간이다. 시간을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쓴 책인가 봐요. 내 인생의 경영자는 누구인가? 시간의 비용 의식을 가지면 그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 한 달에 실수령액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사회보험이나 그 밖의 다양한 경비를 뺀 뒤에 금액이므로 원래는 250만 원 정도였을 것이다. 여기서 자신의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보면 시간의 비용의식이 생긴다. 한 달 동안 22일을 출근하면 하루에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을 곱하여 176시간을 일하게 된다. 한 달에 일주일에 2번 쉰다고 보고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곱하면 176시간이 된답니다. 다시 말해 250만 원은 176시간 동안 일한 대가다. 이것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대략 1만 5천 원 정도가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순차적으로 올린다곤 하지만 최저시급을 1만 원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따라서 퇴근 후 자신만의 시간으로 확보하는 3시간은 5만 원 가량의 가치가 있다. 그러네요.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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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0원. 5만 원 가량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5만 원을 벌 것인가 아니면 낭비할 것인가? 퇴근 후 시간이라는 근무 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돈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에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월급이 줄어 심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사람이 많으므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발상은 그다지 유별나 보이지 않는다. 사실 월급으로 받지 않고 이렇게 시급으로 받는 분들은 좀 이제 시간에 대한 거를 돈으로 바꾸는 데는 익숙하겠죠. 근데 월급 받는 사람들은 사실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확보된 시간의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경영자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사람과 물품과 돈이라는 경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리해고를 하여 경영의 재구축을 꾀할 때도 있다. 이런 점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경영자가 되어 객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샐러리맨의 하루 노동시간은 평균 9시간이다. 그러나 이 시간은 회사의 경영자가 종업원에게 부과한 시간일 뿐이다. 당신이라는 경영자가 당신 자신에게 부과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이다. 당신은 종업원으로서 9시간만 일하면 되지만 자기 인생의 경영자로서는 24시간 내내 일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노동시간인 24시간 가운데 9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나머지 15시간은 기억조차 못하는 시간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나머지 15시간 중에 한 7시간 정도는 잠을 잘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8시간 생각보다 많네요. 근데 거기는 씻는 시간도 있고 출퇴근 이동 시간도 있고 시간이 그러면 한 2-3시간 빼면 한 5시간 정도 남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3시간의 발견. 시간의 의무 경비와 투자 경비.
국가 예산을 설명할 때 의무경비와 투자경비라는 말을 사용한다. 공무원의 월급이나 연금처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돈을 의무경비라고 하며 공공사업 등 신축성이 있고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비를 투자경비라고 부른다. 이것을 그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적용해 보자. 일주일은 7일이므로 24시간 곱하기 7을 하면 누구에게나 168시간이 있다. 즉 예산 총액은 168시간이 된다. 이 가운데 정규 근무 시간을 하루에 9시간으로 계산해 보자. 주 5일 근무제일 때는 9 곱하기 5를 하면 45시간을 직장에 구속받는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의무 경비에 해당된다. 이외에 일주일에 15시간 정도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출근을 한다면 의무 경비는 금세 늘어난다. 출퇴근 시간은 편도 1시간, 출퇴근 시간 얘기도 나오네요. 출퇴근 시간은 편도 1시간, 왕복 2시간을 5일 동안 반복하기 위해 10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을 러시아워를 견디는 어쩔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의무 경비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독서나 학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투자 경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경비는 각 개인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은 하루에 10시간 정도 의무 경비에 넣어주기로 한다. 물론 이 안에는 수면이나 세수, 목욕, 화장실에 가는 생리적인 시간은 물론 식사, 취사, 세탁, 청소 같은 의무 경비가 포함된다. 여기서 세탁하니까 어제 세탁기에 넣어놓은 옷들이 다 빨렸는데 널질 않고 나왔네. 꼭 해야 되는 의무 경비입니다. 총 예산에서 이런 의무 경비를 뺀 나머지가 투자 경비, 곧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다. 이처럼 먼저 일주일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일로부터 퇴근 후 3시간 계획은 시작된다. 하루 3일이면 평일은 5일이니까 일주일에 15시간이 생긴다. 1년에 근무하는 주를 약 50주로 계산하면 셀러리맨 인생 40년 동안 3시간이나 되는 시간이 탄생 3만 시간 잘못 읽었네요. 셀러리맨 인생 40년 동안에는 3만 시간이나 되는 시간이 탄생된다. 이 시간을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의식하지 않은 채 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꼼꼼하게 스케줄을 짜서 주도적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시계를 풀고 맥주라도 마시며 편히 쉬고 싶은 시간대에 다시 빡빡한 스케줄대로 직장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려 하다니 너무 옹색하지 않느냐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 말이 옳다.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편히 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해 신축성 있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싶다. 시간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신축성을 마련을 한답니다. 한번 볼까요? 출퇴근 시간 살리기. 직장에 따라서는 날마다 집에 있는 시간만으로 3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셀러리맨들은 대체로 편도 1시간, 왕복 2시간 정도를 출퇴근 시간으로 할애한다. 그러므로 이 출퇴근 시간을 퇴근 후 3시간 안에 넣고 책이나 휴대용 카세트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공부하거나 취미를 즐기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철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자칫 타성에 적기 쉽다. 또 승객들이 많아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므로 생각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통근 시간을 3시간 안에 넣으려면 빈 전철을 찾는 등 학습 공간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오늘은 아침인가 저녁 때 제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책을 잘 때 들어도 좀 부담스럽고 출근 시간에도 들어봤는데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연습 좀 하고 읽어라 라고 이제 써주셨길래 사실 그게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이 책 읽는 컨텐츠를 시작한 지는 작년부터였던가요. 근데 중간에 이제 좀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을 좀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컨텐츠들을 좀 시도를 했는데, 원래 시작은 아침 시간에 한 7시에 생중계로 하는 거였어요. 그걸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 성향하고도 잘 아침이 안 맞고, 제가 아침형 인간이긴 한데 아침에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으로 이제 해서 그걸 녹음해서 올렸더니 좀 자는 때도 안 어울리고 아침에도 안 어울린다.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 시간에도 한번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뭘 이렇게 읽을 수는 없어서,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운전할 때는 이제 요즘에 뭐 시사 팟캐스트 이쪽을 많이 듣습니다. 꽤 유용하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운전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어쨌든 저 나름대로도 좀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읽을게요. 출퇴근길에 할 수 있는 일은 독서뿐만이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워크맨을 자유자재로 다루는데 매우 놀랐다. 이게 워크맨 옛날 책이라서 2003년도 책이라서 워크맨 내용이 나오네요. 음악은 물론 영어회화, 회의록 등 듣는 장르도 다양했다. 나는 라디오에서 실시하는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강좌를 각각 20분씩 총 1시간 분량을 날마다 녹음해주고 전철 안에서 45분 동안 돌려 들은 적이 있다. 그 덕분에 각 언어를 완벽하게 익히지는 못했어도 해외여행에 나갔을 때 곤란을 겪지는 않는다. 대단한데?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강좌를 20분씩 들었었대요. 대단한데요? 외국어를 배울 때는 목적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매년 초에 올해는 어느 나라에 가자라고 정하고 4월부터 라디오 강좌를 이용해 그 나라 언어를 공부했다. 반년 동안 날마다 강좌를 들으며 문법을 대충 파악하고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므로 여행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이 방법 괜찮네요.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어에 굉장히 투자하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편인데, 회사에서 영어가 쓰이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역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럴 경우에는 여행지를 정해놓고 그 나라 언어를 한 1년 동안, 1년은 아니더라도 한 반년 동안 공부하는 방식도 괜찮네요. 한밤에 맞는 두 번째 아침. 나는 개인적으로 저녁 식사 후에 침착하게 책상에 앉아 일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다. 정시에 퇴근해서 집에 일찍 돌아오더라도 하루 동안 피로가 쌓여 있기 때문에 굳이 맥주를 마시지 않아도 졸음이 쏟아진다. 저도 초저녁 잠이 좀 많아서 졸려요. 사실 술이나 회식 자리에 가는 것도 졸려서 가기가 싫어요. 졸음을 견디는 일은 유쾌하지도 않고 또 회사에서 줄곧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다시 책상을 마주하는 일은 기분 전환 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나는 피곤하면 잠을 잔다. 잠을 자면 확실하게 기분이 전환된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잠을 자고 나면 기력이 되살아나 자 힘내자 하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저녁을 먹으며 수면제 삼아 맥주를 마시고 빨리 잠을 자는 날이 많다. 대략 1시간이나 길어도 2시간 정도 자고 오늘의 두 번째 아침을 맞는다. 오후 10시쯤 방에 들어가서 3시간을 집중해 일을 마치면 이튿날 오전 1시가 된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두 번째 맥주를 마시고 아침까지 다시 푹 잔다. 이분은 맥주를 수면제로 이용하시는 분이시네. 근데 이렇게 먹으면 살 안 찔까요? 저도 살이 계속 쪄가지고 문제인데. 초저녁에 잠을 자면 기분이 전환되어 그 뒤에 이어지는 작업의 효율성을 큰 폭으로 향상시킨다. 따라서 3시간의 밀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네, 세 번째, 인생을 바꾸는 퇴근 후 3시간. 한 달에 60시간을 더 만들어내는 법. 나는 어릴 적부터 책을 한 권 쓰는 것이 꿈이었다. 사회에 나온 뒤로 매년 새해 첫날이 되면 올해는 기필코 쓰고야 말겠어 라고 결심했지만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계속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변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간 죽을 때까지 단 한 줄도 쓰지 못할 거야. 매일같이 바쁘다고 변명을 한다. 그렇다면 언제쯤 한가해질까? 정년퇴직을 한 뒤? 그때 회상록을 써봐야 누가 읽어줄까? 바쁠수록 이야깃거리도 많이 생길 테니까 바로 이때 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지금 대학원 논문을 못 써가지고 항상 연초에는 올해는 써야지 그러고 계속 못 쓰고 있는데 이분은 책을 쓰고 싶어 하네요. 좋아, 쓰자. 하지만 어떻게? 과연 퇴근 후 3시간과 주말만으로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잔뜩 안고 드디어 나는 책을 쓰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여기서 3은 3시간 집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 계획이므로 퇴근 후 3시간이라고 해서 언제나 밤을 뜻하지는 않는다.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온 날은 이튿날 새벽 시간에 일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목표로 잡은 양만 채우면 만족한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3,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0 이렇게 해서 결국 일주일에 35시간을 집필하기 위한 시간으로 확보했다. 스케줄을 조금 매일매일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잡은 것 같네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간을 확보했다고 해서 바로 원고 용지에 글자를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책을 쓰려면 자료를 모으거나 구성을 짜는 준비 작업이 필요했다. 보통 이렇게 준비 작업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준비 작업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제로 집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작업을 시작하자 어려운 점이 또 있었다. 퇴근 후 3시간이 생각만큼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3시간 가운데 2시간은 절대 없어질 걱정이 없는 출퇴근 시간에 배당했다. 그러네요. 출퇴근은 항상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점심시간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공간이 안정되지 않아 아무래도 집필이 어려웠다. 그래서 오직 구성을 다듬거나 자료를 읽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했다. 제가 보통 이 책 읽기를 퇴근 후에 하거나 주말에 하는데 저도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점심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먹고 책 읽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책이네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10시간 동안 원고를 쓰는 일에 몰두했다. 단 휴일에도 자주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달에 6일 정도만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집필 시간은 한 달에 평균 60시간 정도였는데 1시간에 평균 2페이지 정도를 쓸 수 있었다. 한 달에 평균 60시간이고 1시간에 평균 2페이지 정도. 꽤 많이 쓰는 거 아닐까요? 한 달에 120페이지, 곧 3개월 정도면 책이 한 권 완성된다. 근데 책을 한 번 쓰신 분들은 이렇게 책 쉽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부터 반년 남짓 걸려서야 나의 첫 작품을 세상에 낼 수 있었다. 이듬해 나는 책을 3권 더 냈다. 이분 출퇴근하면 회사 일 안 하나? 어떻게 책을 1년에 3권을 냈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7권, 그 다음에는 10권을 썼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책 쓸만한 분이네. 처음 한 권 쓰는데 10여 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책을 쓰는 요령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책을 내고 2년 뒤에 나는 직장을 나와 회사를 만들었다. 그렇죠. 첫 책은 인생의 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다. 만약 퇴근 후 3시간에 쌓아둔 지식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책을 한 권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퇴근 후 3시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새벽 시간으로의 전환. 전날 밤 계획한 대로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물론 급한 일이 생겨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거나 절친한 친구의 유혹을 차마 뿌리치지 못해 술자리에 어울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전날 밤에 만들었어야 할 3시간을 활용하지 못한 책임은 역시 자신에게 있다. 반성이 없으면 진보도 없다. 어쩔 수 없었다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스스로 엄하게 대하지 않으면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퇴근 후에 3시간을 얘기하는 거 꼭 아니었죠. 이분은 출퇴근 시간 2시간과 점심시간 이렇게 이용을 했기 때문에 퇴근 후 3시간이라는 건 좀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오전 4시 반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벌칙이다. 죽이네요, 이분도. 아무리 3시간을 확보한다 해도 취한 상태에서 책상에 앉아 있어 봐야 얻는 것이 거의 없다. 취해서 잠이 오면 일단 자고 그 대신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 나 역시 맨 처음에는 괴롭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의 시간을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버텼다. 새벽에는 완전히 혼자가 된다. 가족은 자고 전화가 걸려오거나 손님이 찾아오지도 않는다. 오전 5시에는 텔레비전에서 뉴스와 일기예보를 반복해 방영하므로 오늘 하루를 계획할 여유도 생긴다. 가장 머리가 맑은 아침 시간을 회사 일보다 앞서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3시간을 확보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이 새벽 시간을 반드시 검토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말이 퇴근 후 3시간이지. 아니, 이분은 아침형 인간 아닙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존을 위해 공부하라. 일을 위해 공부한다면 되도록 빨리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오랫동안 계속하지 못한다. 이 점이 비즈니스맨과 학생의 차이다. 비즈니스맨은 학문을 탐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공부한다. 그러므로 사업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 공부 시간을 없앨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샐러리맨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무엇보다 새로운 일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야 한다. 독특한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 자료를 작성해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해 공부할 수도 있다. 또는 인사제도나 작업 매뉴얼을 재검토하거나 정리해고에 관한 제안을 생각하는 것도 좋다. 정리해고요? 부서나 지위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샐러리맨이라면 누구나 기획과 제안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기획서를 쓰거나 제안서를 쓰는 거는 저는 회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해야죠. 그걸 가지고 회사 가서 이제 기획서나 제안서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장님이 이런 지겨운 일만 나한테 시키신단 말이야. 정말 꼴도 보기 싫어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하지만 상사에게 회사의 톱니바퀴 정도로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책임이다. 자신이 회사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일을 제안한다면 반드시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눈빛을 빛내며 더욱 의욕적으로 일에 매달릴 터이므로 성과도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인맥을 확보하라.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퇴근 후 3시간을 활용하는 발상 안에 인맥을 만드는 일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젊은 비즈니스맨이라면 인맥 만들기 파티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모임에 참여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저는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관련 분야에 대한 인맥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인천이라는 약간 이렇게 지방 아닌 지방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인맥은 지역 모임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임들은 대체로 업종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강사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명함을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처음 어떤 사람들과 만났다면 그들과 헤어져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자메일이나 팩스 또는 엽서를 쓴다. 우선은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인사만 해둔다. 그 가운데 한두 장 답장이 올 것이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1대1로 만나봐야 한다. 갑자기 직업상으로 도움을 달라는 말을 꺼낼 수는 없는 일이므로 처음에는 친구로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조금씩 깊이 사귄다. 대체로 인맥은 서로 부탁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의 관계에서 깊어진다. 하지만 웬만큼 깊은 사이가 아닌 한 돈을 빌리는 일만은 절대 삼가야 한다. 아무리 상대방과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 해도 돈 문제가 얽히면 신뢰관계를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퇴근 후 3시간에는 당연히 이러한 만남의 시간도 상정해 두어야 한다. 직장 동료와 선술집에서 상사를 헐뜯으며 술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건설적이고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이외의 인맥을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가 라는 물음은 앞으로 비즈니스맨의 생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주말에 보내는 3시간. 주말은 퇴근 후 3시간의 연장. 평일에 퇴근 후 시간과 주말을 쓰는 방법에는 연관성이 있다. 물론 자기 개발은 평일 밤에만 하고 주말에는 푹 쉰다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 아니면 토요일은 쉬는 날이고 일요일은 자기 개발을 하는 날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쉬든 쉬지 않든 중요한 점은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쉴 때는 과감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이 기분 전환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누구나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는 법이다. 자신의 공부는 구속을 받는 근무 시간과 달리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평일에 퇴근 후 시간은 어떻게든 3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나지만 주말 일정은 상당히 여유 있게 짠다. 긴장의 끈을 너무 당기면 끊어져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주말 시간 빼기가 쉽지 않아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조금 아이들 때문에 문제도 있긴 하지만 스케줄 조정이 좀 가능할 수도 있겠죠. 현재 내가 휴일을 보내는 방법은 대강 이렇다. 먼저 오전에는 수영장에 간다. 일주일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다음 주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20분 정도 수영을 한다. 이분은 수영할 때도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우나 거품 목욕을 하는 시간을 포함해 대략 1시간을 보낸다. 그 후에는 가족과 외출을 한다. 집으로 돌아오면 맥주를 마시고 낮잠을 잔다. 이렇게 2-3시간을 자고 일어난 뒤 저녁을 먹는다. 이분은 항상 모든 것의 잠의 시작은 맥주. 저도 맥주 참 좋아합니다. 오후 9시나 10시에 그날 처음으로 책상 앞에 앉는다. 평일에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는 시간대와 거의 같다. 따라서 평소와 같이 3시간 정도 계획대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한다. 낮에 휴일 기분을 잔뜩 맛보았으므로 스트레스도 해소되었고 충분히 낮잠을 잤으므로 능률도 오른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여가 활동. 무언가 취미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요즘 젊은 경영자들 사이에는 도예가 유행이라고 한다.
일본의 2003년도는 도해가 유행이었답니다. 열심히 흙을 반죽하며 잡념을 없앨 수 있는 점이 가장 좋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키우는 취미가 인기다. 돈은 많이 들어도 시간을 들여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이 즐겁다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서 불황에도 정원 손질이나 애완동물 관련 가게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야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농약을 쓰지 않고 토마토나 오이를 키우기도 한다. 악기 연주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다. 보람과 성취감이야말로 주말 생활의 핵심이 된다. 저도 악기 연주, 기타는 아주 기본 코드만 겨우 잡고, 근데 악기 연주도 저는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배우는 동안.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말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열중하는 일 가운데 대량 생산이나 효율 중심주의에 대한 반정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농업과 어업은 고도 성장 과정에서 후계자를 잃었지만 원예와 낚시는 대중적인 인기를 모았다. 그 말 맞네요. 후계자가 없는 거네요. 농업과 어업은. 원예와 낚시는 대중적인 인기를 모았답니다. 또 사람들은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가구보다 휴일을 이용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가구를 좋아하고 고급 승용차보다 비바람을 맞아도 자신이 조종한다는 실감이 나는 오토바이를 선호한다. 이처럼 편리함과 합리성과 반대편에 있는 일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근무 시간은 효율과 첨단 기술을 우선하지만 휴일은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본능에 충실해지는 때라고 할 수 있다. 나만의 여행을 떠나는 주말.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면 웃을 것 같아 혼자만 몰래 즐기는 취미가 있다. 웃긴 건 볼까요? 그것은 기차를 타는 취미이다. 이게 웃긴 취미인가? 보통 사람들은 교통기관을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그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다. 중학생 시절부터 35세까지 국철 노선을 전부 타봤다. 좀 재밌는 사람이긴 하네요. 주말을 휴양, 여가나 취미활동을 하며 보내느냐, 자기 개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내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또한 당신의 나이와 가족 상황 또는 독신인지 아니면 어린 자식들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와 장래 인생 계획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길 것이다. 어쨌든 휴일은 상당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시간이다. 1년의 토요일과 일요일이 대략 100일이고 기념일과 유급 휴가를 더해 마음만 먹으면 150 정도를 쉴 수 있다. 다시 말해 3일에 1일 정도의 비율로 쉴 수 있는 것이다. 그런가요? 이는 휴양이나 여가 활동뿐 아니라 무언가를 제대로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여러분도 한번 1년에 내가 쉴 수 있는 날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러한 보물과 같은 휴일에 퇴근 후 3시간을 더해보자. 이 시간을 이용해 회사에서 생활하는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자신을 만들 수 있다. 계획성 있게 시간을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퇴근 후 3시간 성공 전략 21가지. 유연성 있게 계획을 세운다. 계획은 지키기 위해 세운다. 그러나 본업이 있는 이상 아무래도 퇴근 후 3시간의 계획은 틀어지기 쉽다. 이럴 때는 틀어진 계획을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대한 방법을 만들어 놓는 편이 현실적이다. 나는 수첩에 일정을 적을 때 연필로 적었다가 필요하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쓴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예비일을 만들고 2에서 30% 정도
여유 있게 성취도를 전망하는 등 너무 빡빡하게 일정을 짜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정에 너무 여유가 없으면 쉽게 지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이 소화해낼 수 있는 일정 수립이 퇴근 후 3시간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사실 고민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는 책을 일주일에 5권 올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못 올리고 일주일에 2번 겨우 올리고 있거든요. 저도 퇴근 후 3시간을 좀 잘 이용해서 한번 해봐야겠네요. 야근의 연장으로 만들지 않는다. 기껏 만든 퇴근 후 3시간을 숙제를 처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이 시간을 근무 시간의 여유분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또한 이 시간에 일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것을 기획하거나 제안하는 공격성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단 그 시간에 야근하는 버릇이 생기면 근무 시간에 여유를 부린다. 집에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 퇴근 후 3시간은 마약이 되어 결국 하루의 시간 이용법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그 버릇을 없앨 수 있을까? 이분은 정말 본인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직장인들이 이런 시간 활용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면 시간을 빡빡하게 만들면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업무의 연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퇴근 후 3시간 동안 잠시 업무와 관련된 일은 일체하지 말고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며 마음 상태의 온과 오프의 구별법을 명확하게 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텔레비전을 멀리한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놓으면 좋아하는 프로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텔레비전은 시간을 잡아먹는 악마와 같은 존재다. 방송국은 일방적으로 당신의 한정된 시간을 침입한다. 일단 수신이 되면 멈출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연하게 행동해야 한다. 신문에 나온 방송 일정표를 보고 오늘은 이 프로만 보자고 정하는 주체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퇴근 후 시간에 자신만의 3시간을 만들 수 없다. 나는 일주일 동안 평일에 방송되는 드라마나 영화 등 오락 프로 가운데 보고 싶은 것을 모두 녹화해 주말 밤에 집중해서 본다. 이분이 TV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뭐 요즘에는 IPTV가 있으니까 우리가 돈만 좀 들이면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모아서 본대요. 광고는 건너뛰기 때문에 1시간짜리 드라마도 40분이면 볼 수 있고 조금 보다가 재미없으면 끄면 된다. 평일에는 뉴스 등 중요한 프로를 제외하고 오락 프로를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만들어 퇴근 후 3시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자. 가족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집에서는 자신만의 3시간을 확보할 때 가족의 협력이 없으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나 아이들에게 자신의 목표와 하루의 학습 계획 등을 말해 두어야 한다. 우선 자, 아빠는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하거든. 너희도 숙제를 하렴. 이렇게 규칙적인 시간 계획을 가족에게 미리 알린 뒤에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 그래, 아빠도 열심히 할게. 계획대로 공부를 다 하면 이번 일요일에는 유원지에 놀러 가자. 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밝히면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을 계획했으므로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부부도 서로의 장래에 관한 설계를 이야기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자신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자신의 계획을 자신만의 비밀로 삼지 않고 상대에게 분명히 말하면 스스로 결의를 재확인할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 끝이네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2가지 여기서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하나는 시간을 저축한다는 개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퇴근 후 3시간이 제목이긴 한데
퇴근 후 3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루에 3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네요. 좀 저번에 읽었던 그 책보다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요즘에 직장인들이 두 가지가 유행하잖아요. 책을 쓰는 것 하고 다른 하나는 뭐더라? 강의를 하는 것. 자기 분야에서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퇴근 후 3시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